네. 원래 예정대로라면 오늘 오전에 우한으로 전 세계가 출발을 해서 오후에 우리 교민을 한국으로 데려올 예정이었는데요. 조금 전에 중국 현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본 것처럼 이게 좀 꼬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시 45분에 공항에 집결하라 총영사관에서 교민들에게 이렇게 공지를 했는데 밤사이에 갑자기 이걸 취소를 하면서 재공지를 할 테니까 일단 대기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재공지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국내에서는 이 교민들을 임시로 수용할 시설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 두 곳으로 결정이 됐는데 현지 주민들이 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 정부 연결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 책임관을 맡고 있는 분인데요. 노웅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실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좀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잠깐 경위 설명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예, 예. 보건복지부 차관님과 오늘 인터뷰할 예정이라고 고지를 했었는데 지금 실장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약간의 변경이 있었는데 네네. 밤사이에 그 차관께서 충북 진천인가요? 예, 현지를 예. 둘러보러 가셨다가 주민분들 아주 거센 항의를 받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득이 실장님으로 인터뷰 대상이 교체가 됐다는 점을 우리 애청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차관님은 예. 괜찮으신가요, 실장님? 예, 지금 어제 좀 밤늦게 그런 일이 발생을 해서 네. 지금 현재 어제 저녁에 바로 이제 좀 병원에 가셔야 되긴 하는데 아, 오늘 예. 여러 가지 또 국회 일정도 있기 때문에 네네. 우선 자택으로 들어가셨는데요. 네네. 그 이후에는 제가 아직 체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사정만 좀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더 급한 건 지금 우한 현지인데 예. 지금 10시 45분까지 교민들 집결하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그 검역 거쳐서 이제 비행기 탑승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취소가 됐어요. 현지 상황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실장님? 이제 현지하고 직접 협의하는 문제는 중국 당국과 협의하는 문제는 이제 외교부가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저희는 일단은 원래 예정된 대로 오늘하고 내일 임시항공편 4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지금 최종적으로 외교부에서 네. 중국과 협의된 결과에 따라 가지고 네. 이제 아마 진행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좀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에 따르면 중국 쪽에서 허가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허가가 예, 예. 지연되고 있는 사정에 미국이나 일본도 전 세계를 띄우는데 여기는 한 대만 왔는데 왜 한국은 4대냐? 뭐 중국 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현재로서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전원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혹시 예, 정부 예. 쪽에서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건가요? 아마 지금 저희가 하루에 이제 2대를 띄우기 때문에 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난항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 2대, 한 대가 아니라 2대를 띄우는 거에 대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외교부에서 좀 설명할 사항이라 이런 말씀이시긴 한데요. 아무튼 근데 이게 좀 빨리 예. 정리가 돼야 되는 게 조금 전에 이제 한인의 사무국장하고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네네. 귀국을 준비했던 교민들은 당연히 귀국을 하니까 생필품 이런 걸 다 정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예, 예. 만약에 이게 시간이 지연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하여튼 정부 입장에서는 네. 당초 예고한 거와 동일하게 지금 이제 진행이 되면은 추적이겠지만 네. 혹시라도 이제 그런 분 조금 미흡하더라도 최대한 네네. 그분들을 불편하지 않게 해서 네. 국내로 모셔오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발빠르게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어제 이제 이 교민 중에서 증상이 있는 분 유증상자도 데려온다고 했다가 나중에 오후에 예, 예. 공식 발표에서는 일단 유증상자는 제외가 된다.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만 데려온다고 했는데 이것도 예, 예. 또 중국과 협의 과정에서 이렇게 조정이 됐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맞습니까? 원래는 지금 중국에서 그동안 유증상자는 출국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국민이 네. 증상이 있던 증상이 없던 이제 입국을 원하신다고 하면 예. 가급적이면 이제 같이 모시고 오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예. 저희가 이제 협의를 했고 예. 아마 이제 중국 당국의 원래 기본적인 검역의 목적이 원칙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원칙대로
지금 그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그러면 증상이 있는 사람을 그 국외로 그 출국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는 어떤 거예요? 지금 그동안 중국에서 이 지금 폐렴이 발생한 이후에 네. 중국에서 이제 그 출국 검역을 합니다. 네. 출국 검역을 해서 열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이제 고열 열이 발생한 사람들은 출국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증상이 있는 사람들, 특히 이제 확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불가능하고 네. 그런 경우에 외국에 나가게 되면 또 그렇죠. 감염 지역을 예. 전파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중국 입장에서도 그건 당연히 이제 증상자 유증상자는 출국시키기가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이게 그러면 그 중국의 일방적인 기준입니까? 아니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어떤 중국의 처사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다 모든 국가들이 예. 증상이 있으면 예. 대부분 출국을 시키지 않습니다. 저희 나라의 경우에도 증상자가 있으면 일단은 국내에 머무르게 하고 내국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가 원래 기본적으로는 출국에 대해서 네. 검역을 하지 않습니다. 네. 통상적으로는. 네. 그러나 이제 어떤 특별한 상황이 처하게 되면 출국을 갖다가 출국 검역을 하는 거죠. 예. 그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외국인이 자기 나라 돌아가는 경우에도 그렇습니까? 외국인이 그러니까 무증상자도 예를 들면 네. 저희가 지금 유증상자가 국내에 외국인이 치료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유증상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자가 격리를 시키게 되고 그렇죠. 격리를 시키게 되면 출국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증상이 나은 다음에 출국을 할 수 있는 거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궁금해지는 게 애당초 이게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거라면 정부가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겠다라고 그 이야기한 것 자체가 그러면 좀 처음에 좀 약간 섣불렀던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근데 출국할 때에 네. 검역 기준이 예. 나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예. 또 그 당시 공항에서 출국 당시에 증상이라는 게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지금 문제가 그 교민들을 이제 귀국시킨 다음에 아산과 진천 두 곳에 이제 그 수용을 하기로 했는데 현지 주민들이 좀 아주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 수용시설로 진입을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은 지역 주민들께서 지금 상당한 우려하고 또 걱정하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지금 이제 입국하시는 분들은 증상이 없는 분들이 이제 입국을 지금 하게 되고 또 현지에서 이송 전체 과정에 교민보호뿐만 아니고 지역사회 전파에 근본적인 차단을 위해서 저희가 아주 높은 수준의 방역 관리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안심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 어제도 행안부 복지부 차관들께서 직접 지역을 방문해서 주민분들한테 또 안전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저희가 직접 또 주민분들을 뵙고 안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그래서 이제 갈등 봉합을 위해서 노력을 좀 저희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주민들이 반발했던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처음에 천안으로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다가 갑자기 이제 그 지역을 바꿔버려 가지고 여기에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불신이 깔리는 것 같습니다. 이 경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이 숫자가 처음에는 이제 적은 규모였는데 규모가 점점 좀 커지면서 수용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공항에서의 이동 거리라든지 그다음에 또 거기에 계신 분들에 대한 이제 생활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제 그런 직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게 이제 국가가 이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국가 시설을 이용한다는 그런 측면, 그다음에 이제 그쪽에 여러 많은 분들이 계시게 되면 이제 방역이라든지 또 지역 주민 시설과의 또 어느 정도 간격이라든지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건 이제 귀국을 희망하는 교민 숫자가 이제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게 이제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 실장님?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요건들을 다 감안했을 때, 그다음에 더군다나 또 이제
시설과 저희가 혹시라도 이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제 그 병원들 간의 그렇죠. 거리, 그렇죠.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다 복합적으로 이제 고려를 해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아마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반발하는 주민들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주변에 우리 지역은 주변에 병원도 없다. 그래서 도대체 만약에 이게 감염이면 어쩌라는 이야기냐 이런 식으로 주민들은 거세게 항의하고 있던데. 바로 옆에 병원이 있는 경우에 그 시설들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네.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이제 민간 시설이겠고요.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1시간에서 2시간 이 호흡기 환자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뭐 급성기 질환이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1시간이나 2시간 요 사이에 병원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미 지정된 병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격리 병상을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포 이런 것들을 거점별 지정병원과의 어떤 거리 이런 걸 기준으로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것도 다 감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나저나 아무튼 계속 지금 주민분들하고는 대화가 계속 되고 있는 거죠, 실장님?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문제를 좀 여쭤보겠는데 이거 좀 정리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잠복기 때도 감염될 수 있다는 이야기, 무증상 상태에서 감염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지금 어떻게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까? 원래 감염병은 증상이 없을 때는 그러니까 발열이나 이런 것이 없을 때는 감염이 되지 않는 게 그 감염병의 기본적인 특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바이러스의 특성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지난번에 중국 당국에서 이제 그 잠복기에 전염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이 여러 전문가들은 그 국내에서 그 사례를 보면 사스나 메르스 등 그 사례를 볼 때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추가적인 역학적 검토가 더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실장님 WHO에서 발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WHO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무증상 감염자의 전파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가능성이 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하고 전 세계 학회에서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해서 이제 대비를 좀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관건은 2차 감염. 바로 이걸 어떻게 막아내는가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 파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대책이 어떤 건지가 궁금한데요. 2차 감염을 저희가 이제 예방을 하려면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국민들께서도 이제 이게 좀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후베이성을 방문한 국민들께서 이제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이럴 때는 바로 이게 병원에 가시기보다는 우선은 이제 그 질병관리본부의 1339번이나 관할 보건소에 신고를 하시면 안내를 해주십니다. 그 안내 절차에 따라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그러니까 중국을 다녀왔다는 것을 의료진에게 밝히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의료기관에서도 이 호흡기 증상 있는 환자가 오게 되면 이제 DUR이나 저희 그 여행자 정보를 갖다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중국 여행력을 먼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바로 보건소에 신고를 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바로 병원에 가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보건소, 지방의료원, 국공립병원 이 응급의료센터에다가 아니면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선별 진료소를 갖다가 설치를 해서 우선 거기에서 진료를 받으시고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다른 데로 이송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선별 진료소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명의 확진자 건강 상태는 어때요, 실장님? 지금 그 4분 한 분은 이제 건강 상태가 원래 폐렴에 약간 증상은 있었던 것 같은데 소견은 전혀 보이지 않고 전체가 양호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3분은 이제 그 검사상 폐렴이 약간 있는데 현재는 경과를 관찰하고 있는 중이라서 제가 지금까지 듣기로는 아직 중증은 아닌 걸로. 그나마 다행이고요.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짧게 이것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그 고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추가 확진자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라고 하는 이제 고비를 언제쯤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이 정도면 이제 진정기입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지금 저희가 1월 23일경에 이제 우한에서 폐쇄가 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28일 날 0시를 기해서 이제 중국 전역을 갖다가 이제 오염 지역으로 관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1월 28일부터 한 14일 잠복기가 있는 14일까지가 저희가 이제 중요한 시점으로 보고, 예. 2월 한 중순까지는 저희가 좀 긴장을 해서 네.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 책임관을 맡고 있는 노웅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